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거는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소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법력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넓은 범위에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거래 과열의 신호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국내 본주와 ADR 간 상호 전환은 오는 29일 이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큰 기대감 속에 지난 10일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개시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The talent driving the industry is here. This listing strengthens our connection to all of them. 이후 SK하이닉스 ADR은 한국 본주보다 16에서 51%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ADR 프리미엄은 인공지능, AI 거래 과열의 또 다른 신호라며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AI 관련주의 투자 열기에 따른 높은 수요에 비해 SK하이닉스 ADR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프리미엄 형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거래 비용과 환 위험, 세제 차이도 원인이지만 ADR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간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국내 본주와 ADR 간 상호 전환이 오는 29일 이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해지면 양국 시장 간 주가 격차를 활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본주를 매수한 뒤 이를 ADR로 전환해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늘어날 경우 미국 ADR의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한국 본주와의 가격 격차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환 가능 물량은 발행 한도 내로 제한돼 있어 차익 거래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을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주말 동안 더위가 심해졌는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출근길 체감 온도가 벌써 3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오늘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더욱 박차를 가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할 것으로 보여 하루 일정 계획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청주와 제주도 27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5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남 지방은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면서 이제는 폭염이 비상입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